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 TV입니다. 우리들의 사연이 라디오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보약이에요. 정미란의 목소리는 40년 결혼 생활 동안 갈고 닦은 다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끓인 삼계탕을 남편 박철수 앞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뚜껑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식탁 가득 퍼졌어요. 철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당신이 부쩍 요리를 잘하네. 미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오른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꼭 쥐어져 있었죠. 철수가 화장실로 가는 짧은 순간 미라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가락이 약봉지를 열었고 하얀 가루가 국물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숟가락으로 살짝 저어 흔적을 지운 그녀의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익숙했죠.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이 의식은 이제 그녀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수가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미라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반찬을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기운이 없으시니까 보양식 많이 드셔야 해요. 철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죠. 미란의 시선은 남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가 삼키는 모습을 확인한 그녀는 속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3개월만 더 버티면 돼. 10억이면 새 인생이야. 철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맛은 좋은데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을까? 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같은 걱정이 담겨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거실 소파에 누웠어요. 요즘 들어 식사만 하면 피곤이 몰려와 눈을 뜨기 힘들었죠. 미라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먹였어. 이제 곧이야.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빨리 끝내. 10억 받으면 우리 제주도 가서 평생 살자. 미란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죠. 47살 헬스장 트레이너 강민호는 그녀보다 15살이나 어렸어요. 1년 전 헬스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미란에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로 대해줬습니다. 누나 정말 예뻐요. 나이가 믿기지 않아. 그 한마디에 미란의 40년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날 오후 미란은 헬스장으로 향했어요. 운동복 차림의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진 상담실로 들어간 두 사람은 곧바로 껴안았죠. 언제쯤 끝나는 거야? 나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라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10억이면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민호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 영감, 보험금이 10억이나 된다며?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냈죠. 수익자가 나야. 그 사람 죽으면 다 내 거라고. 민호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서재에서 보험 증서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몇 년 전 회사 동료의 권유로 가입한 고액 보험이었죠. 수익자는 아내 정미란, 보험금은 10억 원. 30년 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모은 돈으로 매달 보험료를 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철수는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믿었어요. 딸 지원이가 해외에서 잘 살고 있으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는 보험 증서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6개월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안색은 누렇게 뜨 있었죠. 철수는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철수는 병원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주 전부터 계속되는 피로감과 소화불량 때문에 검사를 받았죠.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간 수치가 많이 높네요. 술은 드시나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의 안 마십니다. 의사는 다시 결과지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뭔가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것 같은데. 철수의 얼굴이 굳었죠. 독성 물질이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혹시 농약이나 화학약품 다루는 일 하세요? 철수는 병원에서 나와 차 안에 앉았어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독성 물질?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때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미란이 유난히 자신에게 음식을 챙겨주더니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설마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란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놓여 있었어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뭐래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간 수치가 안 좋대요. 원인을 모르겠다는데. 미란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죠. 하지만 금방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그럼 어떡해요? 제가 더 잘 챙겨드려야겠네요. 그녀는 국그릇을 남편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재료만 넣었어요. 철수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란이 자리를 뜨자 그는 국물을 작은 병에 몰래 담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맡겨봐야겠어. 철수의 본능이 뭔가 잘못됐다고 속삭이고 있었죠.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 옆에서 자던 미란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죠. 미란의 발소리가 침실 문을 나서는 게 느껴졌어요. 철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침실 문틈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미라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는 게 보였죠. 철수는 문틈 사이로 거실을 지켜봤습니다. 미란의 휴대폰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어요. 철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죠. 그녀가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미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가끔씩 웃음을 참는 듯 입을 가렸죠. 철수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저 시간에 대체 누구랑 문자를 하는 거야? 10분쯤 지났을까 미란이 휴대폰을 끄고 하품을 했어요. 그녀가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철수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누웠죠. 미란이 침실로 들어와 침대에 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미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철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거실 소파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미란이 앉았던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소파 쿠션 사이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철수가 손을 넣어 꺼내자 미란의 휴대폰이었어요. 충전하려다 깜빡한 모양이구나.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죠. 그는 문자 목록을 열었어요. 맨 위에 민호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자를 열자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노골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죠. 오빠 오늘도 보고 싶었어. 빨리 만나고 싶어. 나도 누나. 10억 받으면 우리 제주도 가서 평생 살자. 철수는 다음 문장을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늙은이 곧 죽을 거야. 매일 먹이고 있으니까. 미란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응, 이제 3개월이면 끝나. 보험금 10억이면 우리 걱정 없어. 철수는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더 위로 올려 지난 문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국에 탔어. 얼굴이 점점 누래지는 게 효과가 있나 봐.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독살하고 있다는 사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 카메라로 문자 내용을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죠. 철수는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10억? 보험금. 그래서 날 죽이는 거구나. 그의 가슴 속에서 배신감이 폭발할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정함이 그를 감쌌어요.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미란도 언제나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 잤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미란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철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화 기능을 켜고 식탁 구석에 몰래 세워뒀어요. 미란이 국그릇을 들고 나왔죠. 철수가 일부러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미란의 모든 행동을 찍고 있었어요. 미란은 주변을 살피더니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죠. 하얀 가루를 국물에 털어넣고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철수는 화장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도 확인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 그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국 맛있겠네요. 철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수 계획이 빠르게 짜여지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해외에서 3년 만에 돌아온 딸 지원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철수의 모습은 지원의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 달랐어요.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몸은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야위어 있었죠. 미란이 황급히 일어나 딸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지원아. 연락도 없이 왜 갑자기? 지원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철수가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죠.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하지만 지원의 눈에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미라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며 애써 평온한 척했어요. 하필 왜 지금 온 거야? 귀찮게. 그녀의 손이 찻잔을 들고 미세하게 떨렸죠. 지원은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정말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철수는 딸의 눈을 마주보며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미란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빠는 괜찮으시대잖아. 내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
지원은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부모님 사이의 공기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미라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원이 부엌에 들어와 어머니를 도왔어요. 엄마, 요즘 아빠랑 사이 좀 어때요? 미란의 손이 순간 멈췄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요. 미라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래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걱정 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죠. 미란이 부엌에서 국그릇들을 날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가져올게. 지원과 철수가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미라는 부엌에서 재빨리 움직였어요. 철수의 국그릇에만 조심스럽게 하얀 가루를 털어 넣었죠.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 흔적을 지웠습니다. 지원의 것과 자신의 것은 그대로 두었어요. 미란이 국그릇들을 들고 나와 각자 앞에 놓았습니다. 자, 드세요. 오늘은 지원이 좋아하는 북어국이야. 철수는 자신의 국그릇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지원이 먼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와, 엄마 솜씨는 여전하네요. 미란이 흡족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남편의 국그릇에 고정되어 있었죠. 철수는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밥만 먹을게.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왜요? 국이 몸에 좋은데 꼭 드셔야죠. 철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속이 계속 안 좋아. 국물은 나중에 먹을게. 그는 국그릇을 옆으로 살짝 밀어냈죠.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제가 정성껏 끓인 건데 한 숟가락만이라도. 철수가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속이 안 좋다니까요. 왜 자꾸 강요해?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부모님의 팽팽한 기싸움을 느끼며 불편해했어요. 엄마 아빠가 편찮으시면 억지로 드시게 하지 마세요.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왜 오늘따라 안 먹으려는 거야? 눈치챈 건가? 식사가 끝나고 미라는 철수의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혀를 찼죠. 내일은 반드시 먹여야 해. 식사 후 지원은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미란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간 사이 거실에서 속삭였죠.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철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지금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일인데요? 혹시 큰 병이라도. 철수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아빠가 다 말해줄게. 지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미란이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옛날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1시쯤 지원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아버지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지원은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형사님. 제가 모은 증거를 내일 가져가겠습니다. 지원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죠. 형사? 아빠가 왜 형사한테 전화를? 철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독살하려는 증거요. 휴대폰에 다 찍어뒀어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엄마가 아빠를 독살? 믿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과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네, 불륜 상대도 있습니다. 남자 이름은 강민호라고. 지원은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철수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죠. 지원은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은 지원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가족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40년을 함께 산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다른 남자와 불륜까지. 지원은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죠. 아빠를 도와야 해. 하지만 엄마는 내 엄마인데.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부은 눈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지는 벌써 나가셨는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만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란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병원 가셨어. 검사 받으러. 지원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엄마가 정말 아빠를 죽이려고? 미라는 딸의 이상한 눈빛을 감지했습니다. 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어젯밤에 잠 못 잤어? 지원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좀 설쳤어요. 미란이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원은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척하며 어머니를 힐끗 봤죠. 미란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모양이었어요.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하며 답장이 왔죠. 미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원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어요. 미라는 문자에 정신이 팔려 딸이 다가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죠. 지원은 어머니 어깨 너머로 살짝 휴대폰 화면을 엿봤습니다. 민호 오빠라는 이름이 화면 위에 떠 있었어요. 지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미란이 보낸 문자가 보였습니다. 딸이 와서 조심스러워.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 아래에 답장이 떠 있었어요. 에휴, 답답해. 빨리 끝내. 10억 생각해. 지원은 숨을 죽이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미란이 다시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안 먹어서 실패했어. 오늘은 반드시 먹일게. 그 다음 문장을 보는 순간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죠. 이제 한 달만 더 먹이면 끝나. 그럼 우리 제주도 가서 새 인생 살자. 지원은 그 순간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무의식 중에 뒤로 물러섰어요. 발이 의자 다리에 걸려 휘청거렸죠. 쿵 소리가 나며 지원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란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지원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죠. 방금이요. 물 마시려고. 미라는 휴대폰을 재빨리 끄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뭘 봤어? 내 휴대폰 봤지? 지원이 고개를 마구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미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딸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뭘 봤어? 내 휴대폰 봤지?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미라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왔죠.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지원의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미란이 딸의 어깨를 꽉 잡으며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얼마나 봤어? 대답해. 지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손 놓으세요. 미란의 소나기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내가 뭘 물어봤어? 얼마나 봤냐고. 지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죠. 민호 오빠, 10억? 제주도. 다 봤어요. 미란의 손이 축 풀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독을 탔어요? 미란이 고개를 들어 딸을 봤죠.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지원아, 넌 몰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지원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죽여도 돼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40년. 그래, 40년을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어. 내 인생은 없었어. 지원은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요. 왜 죽여야 해요? 미란이 비웃음을 터뜨렸죠. 이혼? 재산 분할 받으면 얼마나 남겠어. 10억이 필요했어. 새 인생을 위해서.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 오빠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이에요? 미란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처음으로 여자로 대해줬어. 나이가 어떻든 예쁘다고 해줬어. 지원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엄마, 그 사람 엄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험금 때문에. 미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지원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미란이 다가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아,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엄마 인생 이번이 마지막이야. 지원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못해요. 아빠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럼 엄마를 경찰한테 넘기겠다는 거야? 지원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를 살려야죠. 엄마라도.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엄마도 방법이 있어. 지원은 그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죠. 엄마, 설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병원에서 돌아온 거예요. 다녀왔소. 미라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환하게 웃었죠. 어서 와요. 검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철수는 거실로 들어서며 딸과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둘 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무슨 일 있었소? 지원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죠. 아빠. 철수가 황급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란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원이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지원은 어머니를 노려봤죠. 철수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지원이 입을 열려는 순간 미란이 재빨리 말했어요. 여보, 배고프시죠? 제가 밥 차릴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딸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지원아, 무슨 일인지 아빠한테 말해봐.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아빠, 엄마가 정말. 철수가 딸의 입을 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알고 있어. 다 알아.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알고 계셨어요? 철수가 조용히 대답했죠. 한 달 전부터
증거도 다 모았어.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경찰한테.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형사가 올 거야. 그때까지 내 엄마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지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위험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눈빛이.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눈빛?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경찰한테 말하겠다고 했더니 뭔가 무서운 눈으로 절 봤어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조심할게. 넌 오늘 당장 해외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지원이 고개를 저었죠. 싫어요. 아빠 혼자 두고 못 가요. 철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형사가 내일 오면 다 끝나. 부엌에서 미란이 칼로 무언가를 써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와 지원은 그 소리에 긴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세 사람은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죠. 미란이 국그릇을 각자 앞에 놓았습니다. 자, 드세요. 철수는 자신의 국그릇을 보며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지원도 마찬가지였죠. 미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밥만 먹겠소. 속이 안 좋아서.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또 그러시네요. 제가 정성껏 끓인 건데. 지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오늘은 국 말고 반찬만 먹을래요. 미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둘 다 왜 이래요? 철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죠. 무슨 소리요? 그냥 속이 안 좋다니까. 미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남편과 딸을 바라봤습니다. 식탁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식탁의 긴장감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미라는 남편과 딸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지? 지원이가 다 봤어. 남편도 뭔가 눈치챈 것 같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험해. 딸이 다 알아버렸어. 곧 답장이 왔어요. 뭐, 그럼 어떡하냐고. 경찰한테 신고하면? 미란의 손이 떨렸죠. 아직은 안 한 것 같아. 하지만 시간 문제야. 민호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에휴, 답답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직접 할 걸. 미라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직접 한다니? 민호가 다시 답장을 보냈죠. 됐어. 나는 빠질게. 너 혼자 알아서 해.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지금 나 버리는 거야?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미라는 휴대폰을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날 이용만 한 거였어. 처음부터.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부은 눈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잘 잤소?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미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원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미란이 아침 준비를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냄비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철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부엌을 바라봤어요. 괜찮소?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침 식사가 차려졌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철수가 신문을 접으며 아내를 쳐다봤죠. 무슨 이야기?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철수는 아무 표정 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는 줄 아시오? 미란이 고개를 숙였죠. 알아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박철수 씨, 윤 형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댁으로 방문해도 될까요?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철수는 아내를 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형사님. 언제든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철수가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형사가 왜? 철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신고했소. 증거도 다 넘겼고.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제발 취소해줘요. 철수는 태연하게 신문을 다시 펼쳤죠. 이미 늦었소. 형사가 1시간 후에 온다고 했소. 미라는 남편에게 달려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40년을 생각해서라도. 철수가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40년? 그 40년 동안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이 있어? 아니면 그저 참고 산 거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답을 알 것 같소. 당신은 처음부터 날 사랑하지 않았어. 미란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철수는 아내를 내려다보며 냉소를 지었죠. 처음에는? 그럼 언제부터 날 죽이고 싶어 했소?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원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형사님이 정말 오시는 거예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곧 올 거야. 지원은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이제 어떡할 거예요? 미라는 딸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어요. 지원아, 내가 아빠한테 말해줘. 엄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전 도와줄 수 없어요. 엄마가 한 일은 너무 나빠요. 미라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죠. 3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철수가 현관문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형사가 왔소. 미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죠.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씨 맞으십니까? 현관에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윤 형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윤 형사는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죠. 바닥에 주저앉은 미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미란 씨시죠? 미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윤 형사는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씨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철수가 형사 옆에 앉았어요. 증거는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명확한 증거더군요. 윤 형사는 휴대폰을 꺼내 미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미란이 국에 하얀 가루를 타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정미란 씨, 이게 뭡니까? 미란은 영상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인과 강민호 씨의 문자 내용입니다. 윤 형사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10억 받으면 우리 제주도 가서 살자. 그 늙은이 곧 죽을 거야. 미란의 어깨가 축 처졌죠. 윤 형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편분의 혈액을 보냈더니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윤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중범죄니까요. 미라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철수는 차갑게 그 모습을 지켜봤죠. 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철수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수가 형사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윤 형사가 설명했죠. 고소를 취하하실 수도 있고 끝까지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여보, 제발. 철수는 아내와 형사를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죠. 고소를 취하하면 이 여자는 또다시 날 죽이려 할 거야. 하지만 감옥에 보내면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철수는 미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오. 윤 형사가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원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는 철수와 미란만 남았죠. 미란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시오. 미란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죠.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한테 제안이 하나 있소. 미란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제안, 이요? 철수는 팔짱을 끼고 아내를 쳐다봤어요. 고소를 취하해 줄 수도 있소. 미란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죠. 정말요? 그럼. 철수가 손을 들어 아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소. 미란은 숨을 죽이고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철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죠. 첫째, 그 강민호라는 놈을 당장 끊어야 하오. 다시는 연락하지도 말고.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끊을게요.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둘째, 보험금 수익자를 딸 지원으로 바꾸겠소. 당신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소. 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알았어요. 철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죠. 셋째, 이제부터 이 집에서 당신은 내 하인처럼 살아야 하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인이요? 철수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6개월 동안 날 죽이려 한댔까요. 감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소?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죠. 철수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내 식사를 준비하고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해야 하오. 미란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밤마다 당신이 한 일을 반성하는 글을 써서 내게 보고하시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철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평생? 당신이 날 죽이려 했으니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하오. 미라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죠.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강민호를 직접 경찰에 신고하시오. 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민호를 신고하라고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부추긴 놈이잖소. 당신 손으로 끝내야 하오. 미라는 망설였죠. 하지만 그 사람도.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선택하시오. 지금 당장 민호를 신고하고 내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도 감옥에 가든지. 미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호 오빠, 나를 버렸잖아. 어제 문자도 답장이 없었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다 할게요. 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건넸죠.
지금 당장 형사한테 전화해서 강민호를 신고하시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미라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철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죠. 1분 안에 안 하면 내가 형사한테 전화해서 당신을 바로 체포하라고 하겠소. 미라는 할 수 없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형사님, 저 정미란입니다. 윤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정미란 씨. 무슨 일이십니까?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고할 게 있어요. 강민호라는 사람이 저를 부추겨서 남편을 죽이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윤 형사가 뭔가 적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민호 씨 연락처 알려주시겠습니까?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빨리 죽이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윤 형사가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라는 휴대폰을 철수에게 돌려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보며 냉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요.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요.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미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칼질도 제대로 안 됐어요. 철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지원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식탁에 음식을 차리자 철수가 자리에 앉았어요. 맛없으면 다시 만들어야 하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철수가 반찬을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자, 간을 어떻게 한 거요? 미란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만들게요. 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당신이 날 6개월 동안 도구로 고통받게 한 것처럼 이제는 당신이 매일 이런 식으로 고통받을 거요.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30분 후 다시 음식을 차려왔어요. 철수가 맛을 보더니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시작했죠. 미라는 옆에 서서 남편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철수가 물을 달라고 했어요. 물. 미란이 황급히 물을 따라 건넸죠. 식사가 끝나자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 끝나면 반성문 쓰시오. 오늘 당신이 느낀 것을 다 적어. 그날 밤 11시 미라는 거실 탁자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백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죠. 오늘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철수는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윤 형사였어요. 박철수 씨, 강민호를 체포했습니다. 철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윤 형사가 말을 이었죠. 그런데 부인 고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수는 거실에 미란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윤 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철수는 거실로 나갔어요. 미란은 여전히 반성문을 쓰고 있었죠. 다 썼소?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건넸습니다. 철수는 글을 읽으며 냉소를 지었어요. 내일부터 더 성실하게 쓰시오. 이런 식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소.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철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식사 준비하시오. 1분이라도 늦으면 다시 경찰을 부르겠소.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지원은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엄마, 이게 엄마가 받아야 할 벌인가. 하지만 지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한 어머니를 동정할 수도, 그렇다고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라는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어젯밤 너무 늦게까지 반성문을 쓰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6시까지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미라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아침 식사 재료를 꺼냈죠. 손이 떨려서 칼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된 거야. 평생.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 담았습니다. 5시 55분 미라는 간신히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밥, 국, 반찬 4가지가 깔끔하게 놓였죠. 정확히 6시 철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간 맞췄군. 그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싱겁소.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철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됐소. 먹을 만하니까 그냥 먹겠소. 하지만 내일은 제대로 하시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그때 지원이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저 공항 가야 해요. 오늘 비행기가.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지원은 어머니를 힐끗 봤죠. 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잘 가. 지원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신문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지원은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집에는 철수와 미란 단둘만 남았어요. 점심 준비를 마친 미란은 잠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미라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네, 윤 형사님. 네, 강민호가. 미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전화를 끊고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죠. 당신이 좋아하던 그 남자, 강민호 말이요. 미란은 숨을 죽이고 남편을 봤습니다. 철수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다 털어놨답니다. 당신 말고도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 라고요? 철수가 휴대폰을 미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기사가 떠 있었어요. 40대 헬스장 트레이너, 중년 여성 5명 상대로 보험금 사기 시도. 미라는 그 기사를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는 3년 동안 5명의 중년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모두 자신을 사랑한다고 속이며 남편들을 죽이도록 부추겼죠. 이럴 수가. 미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만 특별한 줄 알았소? 그 남자에게 당신은 그저 5번째 호구였을 뿐이요. 미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니야. 민호 오빠는 날 사랑한다고. 철수가 소파에 앉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형사가 그러던데 다른 여자들도 똑같은 말 했답니다. 다들 자기만 사랑받는 줄 알았대요. 미라는 머리를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야, 정미란. 너 때문에 내가 경찰한테 끌려갔잖아.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죠. 미안? 지금 미안하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우리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호가 크게 웃었습니다. 사랑? 62살 할망구랑 무슨 사랑을 해? 난 처음부터 내 돈만 노렸어. 미라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 라고? 민호의 목소리는 더욱 잔인해졌죠. 10억 때문에 늙은이 상대하느라 구역질 나는 거 참았던 거야. 진짜 역겨웠어. 미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 거짓말이었어요? 민호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 말고도 다른 여자들 많았어. 다들 자기가 특별한 줄 알더라고. 미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비명을 질렀죠. 으아.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철수가 일어나 아내를 내려다봤죠. 이제야 정신이 두오? 미란이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철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용서? 너무 늦었소. 그 순간 철수가 서재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미라는 고개를 들어 봉투를 봤어요. 철수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죠. 이혼 서류요.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 철수가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소. 내일 당장 나가시오. 미란이 황급히 일어나 남편을 붙잡았죠. 안 돼요. 제가 어디로 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철수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오.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소.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쫓아내지 말아요. 철수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재산 분할? 한 푼도 없소. 당신은 살인 미수범이니까.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전 어떻게 살아요? 철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요. 딸한테 가든지 친구 집에 가든지. 미란이 울먹이며 말했죠. 지원이는 절 용서 안 할 거예요. 친구들도. 철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쉼터나 가시오. 어디든 가면 되잖소. 미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철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내일 아침 10시까지 짐 싸서 나가시오.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미라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4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새벽 3시 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지? 딸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지원이 자신을 받아줄 리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할까 했지만 남편 독살 시도한 사람을 받아줄 친구가 있을까요? 미라는 휴대폰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10억을 꿈꾸다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집도 딸도 사랑도.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미라는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미라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 하나요? 철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십시까지라고 했소. 미라는 한 번 더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딸이 자라던 그 집, 40년 동안 웃고 울던 그 공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라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란이 가방을 끌고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구부정한 등, 느린 발걸음.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였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3개월 후 딸 지원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계세요? 철수는 차를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죠. 모르겠다. 3개월 전에 쫓아냈으니까.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도 없어. 아마 어디 쉼터에서 지내겠지. 지원은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날 밤 지원은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쉼터를 돌아다니며 물어봤어요. 3번째 쉼터에서 미란을 찾았습니다. 엄마. 미란은 초라한 옷을 입고 쉼터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죠. 미란이 딸을 보고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지원아, 어떻게? 지원은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미란도 딸을 꼭 안고 울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원은 어머니를 작은 원룸에 들어가게 해줬어요.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미라는 그곳에서 혼자 살며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혼자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죠. 간암입니다. 아마 1년 전 독극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철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미란이 탄 독이 그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는 치료를 거부했어요. 6개월 후 철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원이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죠. 아빠, 엄마 한번 보실래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이대로 가는 게 낫겠구나. 그날 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미란이 나타났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관 앞에 섰죠.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란은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을 죽인 건 자신이었어요. 10억을 꿈꾸다 모든 걸 잃었고 결국 남편의 목숨까지 빼앗았죠. 미라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만 남은 인생이었어요. 사연 라디오 TV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들려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